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나 외모를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 흐름과 재물운을 담고 있는 지도와 같은데요. 부자가 되려면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말년운과 재물운은 얼굴의 여러 부위에 걸쳐 신호로 나타나지요. 노년이 평탄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의 운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시기 말년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전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지를 넘어서 그 돈을 지켜내고 관리하며 불릴 수 있을지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요소들은 얼굴의 피부 상태, 얼굴빛, 눈빛, 그리고 각 부위의 균형과 형태 속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말년운이 불행하고 재물운이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년이 불안정하고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얼굴의 특징과 가난을 몰고 오는 반드시 빼야 할 얼굴의 점들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특히 얼굴빛과 피부 상태에는 그 사람의 현재 운세, 금전 흐름, 재물운, 건강 상태, 그리고 말년운까지 나타나는데요. 말년운과 재물운이 불리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기운의 부족이 드러납니다. 피부에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하며 얼굴 전체의 생기보다 탁한 기운이 감돈다면 현재 삶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강 국면에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이 막힌 사람의 경우 얼굴에 밝고 화사한 기운이 돌지 않고 대신 푸르거나 누렇고 칙칙한 느낌이 드는데요.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새어나간다는 의미이지요. 피부의 특정 부위에 붉은 기운이 몰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하얗게 떠 있거나 거무칙칙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위에 해당하는 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마가 붉게 달아오르는 경우는 기운이 불안정하며 중년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나 금전 손실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전운이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광대 주변이 거무스름하면 대인관계에서의 타격, 사회적 이미지 하락, 금전적 손실이 따르기 쉬운 신호인데요. 피부 트러블이나 반복되는 염증, 흉터가 특정 부위에 지속된다면 그건 역시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위의 운이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말년운은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피부 상태 역시 단순한 외적인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고만 넘기지 말고 얼굴빛과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여 현재 삶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관상은 단순한 거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흐름이 얼굴에 나쁘게 드러난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말년운과 재물운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정신과 기운이 드러나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에서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운의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물운과 말년운이 약한 사람들은 눈에서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눈빛입니다. 초점 없는 눈, 멍한 눈빛, 피로하고 흐릿한 눈은 인생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며 스스로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금전 문제에 휘둘리거나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말년에는 삶의 통제권을 놓치고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밑 역시 재물운을 읽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애교살이 도톰하고 탄력 있게 자리 잡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주변의 도움도 잘 받으며 귀인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복이 넘치는 것이지요. 반면 눈밑이 움푹 꺼져 있거나 칙칙하고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는 재물운이 하락 국면에 있으며 기운이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며 건강 문제나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눈밑이 붉게 물들거나 자주 피로해 보인다면 최근 정신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재물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요. 눈 모양 자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배간이나 삼배간처럼 흰자위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눈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재정적 판단이 불안정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큰 지출을 하거나 충동적인 투자로 인해 재물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재물운도 좋지 않겠지요. 또한 눈꼬리가 지나치게 올라가 있거나 반대로 눈동자가 아래로 처져 있다면 균형 잡힌 시야와 안정적인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년운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말년으로 갈수록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거나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기반이 약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있는 점이나 흉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눈동자 가까이에 위치한 점은 대인관계 트러블 감정적 소진은 물론 말년에 재물운이 나가는 것과 직결되는 얼굴이 됩니다. 눈은 곧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이상 신호가 있다면 주변인과의 소통 문제나 신뢰관계로 인해 재물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은 단순히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말년운과 재물운을 나타내주는 결정적인 징조라고 볼 수 있지요. 코는 재물운을 판단하는 핵심 부위인데요. 코가 반듯하게 생겨야 미남 미녀이고 돈복이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흔히 코를 재백궁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코의 형상과 기운을 통해 그 사람의 경제적 기반, 돈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중년 이후 말년의 금전 흐름까지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이 약하거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코는 몇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콧대가 휘어 있거나 비대칭인 경우입니다. 코는 곧 재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휘어 있거나 굴곡이 심하다면 돈이 들어와도 정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특히 콧대가 왼쪽으로 휜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소비를, 오른쪽으로 휜 사람은 인간관계로 인한 손재를 겪는 경우가 많으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끝이 지나치게 뾰족하거나 날카롭게 각이 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코를 가진 분들은 돈을 버는 재주는 있지만 지출도 크고 관리 능력이 약한 편입니다. 재물이 내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유동성 자산 위주로 흐르며 자산 하나 축적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코끝이 적당히 둥글고 살이 차올라 있는 사람은 재물복이 두텁고 돈을 모으는 힘도 강한 편입니다. 실제로 재벌과 부잣집 사람들을 보면 코끝 살이 도톰한 경우가 많지요. 콧망울이 작거나 들린 경우는 재물운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콧망울은 돈을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데요. 창고가 좁고 불안정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보관이 어렵겠지요. 콧망울이 작거나 안쪽이 훤히 보이는 형태를 가진 분들은
돈이 들어와도 그만큼 빠져나가기 쉬우며 자산 관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잃기가 쉽습니다. 또한 코 주변 피부 상태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코에 기름기가 지나치게 많거나 거칠고 붉은 기운이 돌면 요즘 들어 재물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끝에 반복적으로 트러블이 생긴다면 최근 금전 문제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코에 점이 있다면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코의 어떤 부위에 점이 있는 경우는 반복적인 손재나 재물운이 계속해서 나가는 흉상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점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코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균형과 기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잘 들어오고 머무는 코는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피부색 또한 맑고 윤기가 납니다. 반면 흐트러진 형태와 칙칙한 기운이 감도는 코는 말년운은 물론이고 특히 현재 또는 앞으로의 재물운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은 단순히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부위만이 아니라 관상학적으로는 출입의 문이며 말년복과 재물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곳인데요. 입을 통해 재물이 들어오고 복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의 모양과 기운, 입술의 색과 상태는 그 사람의 금전적 습관, 말년의 안정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균형까지도 보여줍니다. 먼저 입이 삐뚤게 되어 있거나 비대칭인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재정적으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 되기도 하며 말년의 구설이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금전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입꼬리가 처져 있거나 입 주변이 늘 침침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말년이 쓸쓸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진 분들의 입술은 선이 또렷하고 윤기가 나며 색도 자연스러운 붉은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입술이 지나치게 창백하거나 갈라지고 늘 건조하거나 푸석해 보인다면 이는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지키기 어렵고 말년에는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 입술이 지나치게 건조하다면 립밤들을 활용하여 보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입 주변에 검은 점이나 어두운 기운이 감돌 경우에는 재물운에 정말 좋지 않은 징조인데요. 구설과 말실수로 인해 재물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술 바로 위나 아래에 눈에 띄는 흉터가 있는 경우 말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입 주변에 계속해서 여드름이나 염증이 생긴다면 최근 인간관계나 재물운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는 뜻일 수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입은 한마디로 복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정갈하고 단단해야 좋은 복도 담을 수 있지요. 입 모양이 안정적이고 입술에 생기가 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년이 원만하고 재물 흐름 또한 안정적이라는 신호이지요. 반대로 입이 늘 긴장되어 있거나 무표정에 가깝고 입술색마저 칙칙하다면 현재의 삶과 내면의 기운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년운이 불안정하고 재물운 역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턱과 광대는 인생의 마무리 말년운을 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위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관상에서는 턱을 지궁이라고 부르며 이 지궁의 모양과 기운을 통해 그 사람의 말년 안정성, 노후 자산,
자손복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광대 부위는 외부 활동력과 사회적 입지, 리더십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두 부위의 균형은 말년운뿐 아니라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와 재물 유지력까지 결정짓는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턱부터 살펴보면 튼튼하고 각이 지대 너무 뾰족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턱이 좋습니다. 안정된 말년을 얼굴에서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반면 턱이 너무 작거나 후퇴해 있는 경우 또는 한쪽으로만 치우쳐 비대칭이 너무나 심한 경우에는 말년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노후에 자산이 기대만큼 불어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턱이 약한 얼굴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나 자신만의 고유한 기반을 세우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광대를 보면 이곳은 사회적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오면 강한 인상을 주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경계심을 유발하여 인간관계에서 오해나 불화를 자주 겪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광대가 지나치게 튀어나온 경우 결혼 생활의 불안정이나 말년에 외로움을 겪는 징조로 봅니다. 반대로 광대가 너무 납작하거나 위치가 아래로 처져 있다면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약하고 중년 이후인 말년에도 본인의 의사를 드러내지 못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대 주변의 피부가 거칠거나 자주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갑작스러운 재물 손실로 인한 재물운이 사라질 수 있고 사회적 입지가 하락하는 명예운이 떨어지는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턱과 광대는 말년의 안정을 상징하는 얼굴 부위이지요. 그래서 균형 잡힌 광대와 단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턱선은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기반이 말년의 빛을 발하게 되는 좋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부위들이 흐릿하거나 불안정하다면 현재의 삶의 구조를 점검하고 재정적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운과 말년운을 볼 때 얼굴살과 점의 위치는 그 사람의 삶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운이 사라지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먼저 얼굴살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적당히 있고 잘 붙어 있는 얼굴입니다. 너무 살이 없고 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재물운을 비롯하여 각종 기운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인데요. 특히 광대, 턱, 볼 부위의 살이 과도하게 꺼져 있다면 재물의 손실 혹은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말년의 고독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얼굴에 살이 지나치게 많고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볼살이 아래로 처지거나 이중턱이 심하게 드러나는 형태는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얼굴은 현실에서의 만족보다는 나태함이나 불균형을 나타내며 중년 이후 삶의 흐름이 둔화되고 재물 역시 정체되고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지요. 이때 살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웃을 때 살이 자연스럽게 위로 모이고 생기가 흐르는 얼굴은 말년운과 재물운이 원활한 좋은 관상입니다. 반면 웃어도 표정이 무겁거나 살이 아래로 쏠려 생기 없이 보이는 얼굴은 현재 삶의 활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말년운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점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얼굴에 있는 점은 그 위치에 따라 기륭이 나뉘며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 피해야 할 위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 밑이나 광대 위, 콧망울 옆, 콧등 한가운데, 턱 아래에 검은 점이 크게 있을 경우는 재물운이 사라지고 구설이 돌며 말년이 고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코 옆이나 콧대에 짙은 점이 있는 경우 반복적인 금전적 손실이나 사기
혹은 투자 실패와 연관될 수 있으니 주변 사람을 조심하고 나 자신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눈썹 사이, 즉 인당의 점이 있으면 생각은 깊지만 실행력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고 안타깝게도 자주 기회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점은 색깔과 모양도 중요합니다. 선명하고 둥근 점은 복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색이 짙고 윤기가 없으며 주변 피부색과 대조가 심한 경우에는 흉점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지요. 만약 말년운과 재물운을 없애는 흉한 점이 계속 신경 쓰인다면 실제로 점 제거와 함께 운이 바뀌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얼굴에 맞게 점을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록이 넘으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얼굴을 통해 현재의 운세는 물론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얼굴로 인한 징조로 말년운과 재물운을 미리 확인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